어젯밤부터 뉴욕시에 적지 않은 양의 첫눈이 내리면서 오늘 뉴욕시 곳곳이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노숙자 문제 해결 등을 포함해 뉴욕 전철 범죄 퇴치 계획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뉴욕의 코로나19 사망자 및 입원 환자가 백신 접종 시작 후 최다를 기록하는 등 작년 코로나19 정점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FDA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 간격을 현행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은 아이의 NYC로 가는 열쇠입니다. 이제 5에서 11세 어린이들은 공공 실내 활동을 위해 접종 증명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12세 이상의 모든 이들도 공공 실내 활동에 참여하려면 백신 접종을 마쳤어야 합니다. CDC 백신 카드, NYC 코비드 세이프 앱, 뉴욕주 엑셀시어 패스 또는 기타 공식 백신 기록을 반드시 제시하십시오. 귀하의 자녀와 다른 이들을 보호하세요. nyc.gov/백신파인더를 방문하세요. Hungry? 모든 클래식 메뉴 2개를 6불에, 빅맥에 템페스트 치킨 맥너겟도 좋겠죠. 한정기간 맥도날드에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어젯밤부터 뉴욕시에 적지 않은 양의 첫눈이 내리면서 오늘 뉴욕시 곳곳이 급심한 교통체증을 빚었습니다. 뉴욕시는 7일 새벽 0시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오전 7시까지 폭설이 계속됐으며 그 이후는 진눈깨비로 바뀌었습니다. 기상대는 당초 뉴욕시 지역별로 3인치에서 최대 6인치가 예상됐으나 대부분의 지역이 최소 5인치 이상 눈이 내리면서 주요 간선도로 곳곳이 눈길로 변했습니다. 퀸즈 라과디아 공항은 8인치 이상의 눈이 쌓이는 등 330여 개의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뉴욕시는 6일 오후부터 제설차를 배치하고 염화칼슘을 뿌리는 등 철저한 대비를 했지만 1시간에 2인치의 눈이 내리면서 제설차가 눈을 감당해내지 못했습니다. 뉴욕시는 낮 12시를 넘기면서 기온이 34도로 올라갔지만 오후 4시를 넘기면서 다시 30도로 떨어지면서 저녁에는 다시 빙판길로 변함에 따라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속출했습니다. 또 내일 새벽 최저기온이 21도로 떨어지는 데다 낮 최고 기온이 30도로 영하의 날씨가 계속됨에 따라 내일도 도로 사정은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노숙자 문제 해결 등을 포함해 뉴욕 전철 범죄 퇴치 계획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6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노숙자 대책을 포함한 뉴욕 전철 범죄 퇴치 계획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역과 열차 내를 순찰하는 경찰관 수를 대폭 늘리고 정신건강 전문가를 투입해 전철 내에서 머무르는 노숙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노숙자 문제 해결에 대해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 총 250억 달러를 투입해 10만 개의 서민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시정 목표에 대해서도 선전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범죄율이 높은 지하철역을 목표로 수백 명의 경찰을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경찰관도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과 노숙자, 그리고 경찰과 일반 대중에게 부정적인 일을 일으킬 수 있는 사소한 문제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노숙자를 위한 연합의 정책이사인 제클린 시모는 이 같은 계획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장애물을 줄여서 주정부가 집이 없는 사람들의 지원주택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TA는 최근 지하철에서 일어난 범죄가 도시 전체 범죄의 2% 미만을 차지하며 지난해 지하철 내 중범죄도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의 코로나19 사망자 및 입원 환자가 백신 접종 시작 후 최대를 기록하는 등 작년 코로나19 정점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6일 코로나19로 인한 하루 사망자가 130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량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최다 기록입니다.
또 보고된 37만 7천여 건의 코로나 검사 결과 중 22%가 양성으로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뉴욕에서는 입원 환자가 11,000명이 넘었으며 300건 이상의 신규 입원이 발생해 2020년 4월 코로나19가 정점을 달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보로에서는 맨해튼의 2배에 달하는 확진율을 나타냈으며 브롱스 인근 지역의 경우 46%의 높은 확진율을 보였습니다. 한편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에 대응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의료 종사자 추가 고용 등을 위해 뉴욕시 의료기관에 1억 4천만 달러의 자금을 투입할 것이라고 6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FDA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 간격을 현행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2회차 접종을 하고 6개월 뒤 맞게 돼 있는 모더나 백신의 부스터샷 접종 시기를 5개월로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8세 이상 성인에게만 해당합니다. FDA 백신 책임자인 피터 마크스 소장은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다른 변이들보다 더 빠르게 퍼지고 있다며 백신은 이러한 변이를 포함한 코로나19에 대한 최선의 방어책이며 초기 접종과 부스터샷 사이의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면역력이 약해지는 것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단축은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소 카운티장에 당선된 공화당 출신 브루스 브레이크맨이 6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거부하고 공립학교 교사 및 학생들에 대해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브루스 블레이크맨 나소 카운티장은 6일 3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첫 행정명령은 공립학교 내 실내 마스크 착용 규정을 학교가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블레이크맨 카운티장은 자녀들의 건강 관련 모든 결정 권한은 학부모에 있다며 정부가 결정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각 지역 학교위원회들이 코로나19 관련 건강 규정들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뉴욕주 정부와 주법이 우세하다며 나소 카운티장의 행정명령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주 교육국에서 주내 모든 학교들이 예산을 받고 있는데 주법을 거부한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두 번째 행정명령은 나소 카운티 공무원들에 대한 실내 마스크 착용을 개인의 자유에 맡겼습니다. 블레이크맨 카운티장은 교사들이나 공무원들이 KN95 마스크를 요청하면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주말 동안 토베이 해변과 아이젠하워 공원에서 약 16만여 개의 자가진단 키트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치료제가 한정돼 있어 의료진이 누구에게 이 약을 투여해 살려낼 것인가 고민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6일 먹는 치료제와 항체 치료제 등의 옵션은 늘었지만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있는 약제의 공급은 수량이 한정돼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일부 병원에서는 이미 오미크론 변이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가 모두 소진됐고 일부 병원은 극소량만 남아있어 누구에게 약을 먼저 투여하는지를 두고 곤란한 처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현재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약제는 글락소스미스 클라인의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와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등이지만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연방정부도 지난해 가을 글락소스미스 클라인이 공급할 수 있는 최대량인 45만 회분을 주문했지만 이미 상당량이 소진됐고 그나마 일부 주에는 공급도 되지 않았습니다. 연방정부는 지난 4일 팍스로비드 주문량을 기존 1,000만 명분에서 2천만 명분으로 늘렸지만 이마저 공급이 원활치 않은 상황입니다. 맨해튼 검찰이 앞으로 중범죄를 제외한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구형하지 않기로 해 맨해튼이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엘빈 브래그 신임 맨해튼 지방검사장은 지난 5일 살인, 성범죄, 가정폭력, 고액의 경제범죄,
부정부패 등 중요 범죄에 대해서만 징역형을 구형하고 나머지 중범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구형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맨해튼 검찰은 앞으로 강도와 폭행, 총기 소지, 마약 거래, 성매매, 공무집행 방해, 무단 침입, 지하철 무임 승차 등의 범죄는 징역형을 구형하지 않게 돼 범죄를 부추길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브래그 검사장은 이외에도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면 앞으로 20년 이상 구형은 하지 말도록 했으며 정신 이상 범죄자도 기소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맨해튼 지방검사장에 임명된 브래그 지검장은 무거운 형량이 범죄를 막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치로 검사들이 강력 범죄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뉴욕 시민과 경찰들은 경찰에 저항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길거리에서 마약을 불법 거래해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면 뉴욕시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물류 대란을 겪어온 LA와 롱비치 항만은 오미크론 확산에 또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확진자 급증과 자가격리 등으로 항만 노동 인력이 크게 감소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운임은 계속 오르고 있어 물류 처리는 더욱 지연되고 있습니다. SBS 전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심각한 적체가 누적되어 온 물류업계. 새해부터 오미크론 확산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연말 연휴 기간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항만 노동자들이 대거 일터를 이탈하고 있습니다. 한인 물류업계는 하역 등을 담당하는 현장 인력이 적어도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피지컬리 현장에서 일하셔야 되는 분들이 주변에 확진 혹은 확진으로 의심되는 증상들, 이런 환자들이 정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게 되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드라이버분들이 아니면 포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번 주부터 물류업체들마다 재택근무에 돌입하면서 물류 처리는 더욱 지연되고 있습니다. 선박이 항만에 도착해도 화물을 내리기까지는 최소 2주에서 많게는 한 달 이상 해상에서 대기하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항만 운임도 중국 등 노선은 2만 달러를 훌쩍 넘기는 등 올해 들어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요가 워낙 많으니까 이제 프리미엄을 더 주고 이제 스페이스를 확보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LA 기준으로 하면 2만 불 넘는 경우도 많아요. 한국은 아직 2만 불까지는 안 갔는데 중국이나 베트남, 동남아 쪽은. 물류업계는 2월 초 중국 설날을 앞두고 증가하는 물류 수요로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한국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재외선거 투표소 설치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석기 의원은 재외공관 관할 구역별 재외국민수 3만 명당 투표소 1개를 추가 설치하는 안이 5일 열린 정개특위에서 통과됐다고 전하고 이번 대선에서 약 39개 재외투표소가 이전보다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재외공간 관할구역별 재외국민수가 4만 명 이상인 곳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개특위는 재외선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재외국민 투표 시간도 연장하고 2회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재외국민을 재외선거인 명부에서 삭제하지 않는 한도 가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 국적 유학생이나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 가운데 2022년 25세가 되는 병역 미필자들은 다음 주까지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뉴욕 총영사관 등은 현재 뉴욕을 비롯해 미국에 체류 중인 1997년생 병역 미필자들은 올해 이후에도 계속 체류하려면 한국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역 관할 재외공간으로 오는 15일까지 국외 여행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허가 대상자는 25세 이상인 병역 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으로 1997년생은 올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므로 모두 허가 대상이 됩니다. 허가 신청 시기는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부터 국외에 체류 중인 사람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하며 국내 체류자는
한국 내 관할 병무청에 신청하지만 국외 체류자는 관할 제외 공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3년 이상 미국에 계속 거주한 사실이 입증된 영주권자는 37세까지 병역이 연기되며 불체자도 신청일 기준으로 5년 이상 부모와 함께 미국에서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면 37세까지 병역이 연기됩니다. 하지만 만약 15일까지 허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37세까지 입영 등 의무를 부과받게 됩니다. 올해 자동차 보험료가 전국적으로 5%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정보회사인 인서리파이는 올해 미 전국 자동차 평균 보험료가 1,707달러로 2021년 1,633달러보다 5%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미시건주는 연간 평균 보험료가 2,858달러로 미국에서 가장 비쌀 것으로 예상되며 뉴욕주 및 로드아일랜드가 각각 2,321달러로 2, 3위에 올랐습니다. 또 루이지애나가 2,206달러, 조지아주가 2,127달러, 네바다가 2,091달러, 델라웨어와 플로리다가 2,020달러 등 2,000달러가 넘는 주가 7개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50개 주 중 평균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주는 하와이주로 뉴욕주의 3분의 1, 전국 평균의 2분의 1인 824달러에 불과했고 노스캐롤라이나주가 924달러, 메인주와 버몬트주가 945달러로 예상됐습니다. 이처럼 올해 자동차 보험료가 상승한 것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차량 운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2% 늘어난 데다 지난해 봄 교통사고 사망률이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 26%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연방상무부는 지난해 11월 미국 무역수지 적자가 802억 달러로 전월보다 19.4% 증가했으며 이는 지난해 9월 814억 달러의 사상 최대 기록에 근접하는 것입니다. 뉴욕시가 지난 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뉴욕시 110여 개 호텔의 숙박료를 정상 가격보다 22%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뉴욕시 호텔 위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5년 독일에 주둔했던 미군 병사가 매사추세츠 거주 어머니에게 쓴 편지가 76년 만에 최근 89세인 그의 어머니에게 배달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외교 및 국방장관 연설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한반도의 완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 37년간 기자로 활약하며 퓰리처상을 2차례나 받은 니콜라스 크리스토프가 지난해 10월 고향 오리건주 주지사에 출마를 밝혔으나 6일 선관위가 의무 거주 기한을 채우지 못해 출마 자격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라스베가스에 투자회사를 차려 151억 달러 규모의 다단계 금융 사기를 저지른 일본인 부자에게 어제 징역 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주 콜로라도주 산불로 인한 공식 피해액이 최소 5억 1,300만 달러에 달하며 불에 탄 주택 등이 1,100채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12월 월 기준으로 LNG 최대 수출국에 처음 올랐으며 올해도 유럽의 에너지 위기 여파에 수출국 1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CNN이 5일 보도했습니다. 외국에서도 꼭 챙겨야 할 소중한 나의 한 표.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고 신청하세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투표하려면 2022년 1월 8일까지 국외 부재자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고 신청 방법은 인터넷 ova.nec.go.kr 또는 공관 방문 또는 우편 등이 가능합니다. 한 표의 기적, 제20회 대통령 재외선거 신고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기온이 떨어져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1도, 밤 최저 기온은 28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19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4시 45분입니다.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